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일을 하지 못해서 생계가 걱정되고요. 몸이 제대로 회복될지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불투명한 것이 가장 걱정되죠. 실제로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2014년 53.9%, 2015년 56.8%였는데요. 지난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재활국의 하정식 직업복귀 지원부장에게 산재 근로자들의 직장 복귀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3명 이상이 모여서 부모 커뮤니티, 직장 부모 커뮤니티 등 작은 소모임 활동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런 모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올해 150여 개 모임에 모임별로 최대 2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달 3일까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집시킹스 볼날에 띄워드리면서 2017년 1월 16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따뜻한 명절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새로운 코란도시의 뒷좌석은 얼만큼 편한가요? 턱없이 편하죠. 플랫플로우니까 뒷좌석에 턱이 없어 다리가 편하고, 리클라이닝 시트니까 허리까지 편하겠죠. 그럼 스타일은요? 더 멋지고 완벽해졌죠. 어때요? 가족이 좋아하겠죠? 우리 가족 첫 번째 SUV 뉴스타일 코란도시 탄생. 코란도시 출시 기념 리어스키드 플레이트 무상 장착.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일하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지난해 60%를 넘어섰는데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욕심 같아서는 모든 분들이 복귀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근로복지공단 재활국 하정식 직업복귀 지원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최근에 그 경기 침체로 고용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직업복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는데 공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흔히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이것은 산재 근로자에게 가장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재 근로자는 40, 50대의 가장이 대부분이고 산업재해의 80% 이상은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이 산재 요양 후에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면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은 사회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동안 산재 근로자의 직업복귀는 50% 초중반대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16년에 비로소 60%를 돌파한 것은 최근의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작지 않은 성과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공단은 이들의 직업복귀를 돕기 위해서 직업복귀 취약자 위주의 재활 서비스 제공 체계인 내일 찾기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였고요. 예. 산재 근로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직업복귀 경로인 원직장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16년에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 예. 예, 그리고 원직장 복귀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요, 직업 훈련을 통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 비용과 수당을 지원하고 있고요. 바로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성별이나 연령, 장애 정도 등을 감안해서 고용센터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와 같은 취업 전문기관을 찾아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 61.9% 직업 복귀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재 근로자들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 61.9%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겁니까? 예. 예. 내일 찾기 서비스는 직업 복귀 취약자를 발굴해서 이들에게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별도로 양성한 산재보험 전문가인 잡 코디네이터가 재활 계획을 수립해서 요양 초기 단계부터 요양, 보상, 재활 서비스를 직업 복귀 시까지 전담해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하고 예. 영어로는 마이잡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내일 찾기 서비스라고 네이밍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이 이제 직업 복귀 취약자이기 때문에요. 대상자는 손가락, 발가락이나 발다리 절단 환자, 그 다음에 근골격계 질환자,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자, 심한 화상 환자 등과 같이 상병 상태가 중증인 사람들이고, 이들에 대한 최종 목표를 직업 복귀로 잡아서 개인별로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예, 내일 찾기 서비스를 예. 받은 사람들의 직업 복귀율은 72% 수준으로 전체 직업 복귀율보다는 약 10%포인트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효과성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취약자 위주의 그 재활 서비스라고 아까 하셨던 내일 찾기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우리가 그 직업 복귀율 61.9%가 뭐 보험 자격 취득을 했는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측정이 된 겁니까? 전체 요양 종결자 중에서 예. 고용보험을 취득했던 사람들의 비율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용보험 자격이 좀 박탈되기도 하는데 그게 다시 네. 취득되면은 복귀를 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 직장에 복귀를 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 예. 61.9%가 원 직장에 복귀한 사람들 퍼센테이지로 볼 수 있나요? 예. 그 61.9%는 그 원직장에 복귀한 사람들하고 재취업을 했던 사람들을 좀 더 포함해가지고 카운트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일 좋은 게 원 직장으로 복귀인데 그렇게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뭐 내일 찾기 서비스라든지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해 뭐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이라고 신규 도입한 것도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예, 근로자 수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요. 예. 근로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 사업주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해서 업무를 맡기기 때문에 산재 근로자는 치료가 끝난 후에 돌아갈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예. 여기서 착안해서 사업주가 산재 근로자의 복직을 보장하면서 치료 기간 동안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신규로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요. 대체 인력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월 60만 원까지 지급하고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산재 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율의 상승과 함께 대체 인력이라는 신규 고용도 유발하는 이른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제도로 평가됩니다. 예. 이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가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사업주가 신청을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면은 바로 연결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관심 있는 분들을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저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이 또 저희 출연하셔가지고 직영병원을 또 설명해 주셨어요. 좀 직영병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10개 직영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6개 병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선진 직장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요. 우선 산재 근로자가 재해전에 수행했던 직무와 작업 환경을 자세하게 분석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예전의 직무를 수행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 평가 장비를 통해서 근력 정도라든지 통증 정도, 유연성 정도를 평가한 후에 현재 시점에서 원직무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소견이 기재된 직업복귀 소견서를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 평가 결과 원직무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면
문제가 있는 신체 기능에 대한 강화 훈련은 물론 작업장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 직무를 직접 수행해보게 함으로써 원활한 원직장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이기 때문에 하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무료로 소견서를 발급해 주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앞서서 계속 말씀해 주신 그 직장 복귀 지원 프로그램, 이것에 참여한 근로자분들, 다치셨던 분들의 좀 만족도는 어느 정도로 보여지는지요? 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산재 근로자가 직업에 복귀하는 비율은 약 80% 수준으로 전체 직업 복귀율보다 약 20%포인트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예. 예, 노동력이 회복되니까 근로자는 원직에 복귀할 수 있고, 사업주는 신규 직원 채용이나 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좀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데에서 실제로 그런지 또 의구심 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자, 이 재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그 다치신 분들의 직업 훈련을 잘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을 좀 지원하는 방안도 있는지요? 예. 산재 근로자분들은 산재로 인한 심리 불안이나 장애 발생,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령으로 인해서 일반 실업자보다도 훨씬 취업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공단에서는 이들의 재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지원하는데요. 훈련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은 산재로 장애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이고 장애 등급이 1급에서 12급에 해당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요. 훈련은 공단과 계약이 체결된 훈련기관에서 받으면 되고 훈련 비용은 600만 원을 한도로 공단이 전액 지원하고 예. 훈련기간 중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1년간 최대 600만 원까지 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예. 자, 그리고 산재 근로자들이 이런 몸이 다쳤을 때 몸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심리적인 맞습니다. 고통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실제로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리 검사를 해보면 약 30% 정도는 재해로 인한 불안이나 우울, 심하면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공단은 산재 근로자나 그 가족이 원하시면 지역사회의 심리상담 전문기관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산업재해 당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도 마음도 많이 좀 지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앞으로도 좋은 지원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재활국의 하정식 직업복귀 지원 부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서울 개인택시기사 김기호입니다. 한지 한 5년 조금 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몸 건강하게요.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족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자가 무럭무럭 잘 커줄 때 보람 있고요.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잘하는 거 보면 뿌듯합니다. 항상 손님들한테 감사하죠. 골목이라든가 좀 힘든 지역에 가시는 분들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막 그러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마음속으로 좀 잘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좀 뿌듯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택시들이 애로사항이라면은 손님이 많이 안 계신 거 하고요. 일을 해도 수입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게 좀 애로사항이죠. 어느 한 지역에서만 운행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요. 주로 이제 복잡한 시내 쪽에 손님이 많으시니까 복잡해도 시내 쪽에서 많이 일을 합니다. 새벽에 일찍 나오실 때 항상 좀 길 얼어있다 생각하시고 서행하시면 좋고요. 밤에 야간 운전하실 때 라이트를 하이로 켜지 마시고 상대편이 눈이 부셔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거 서로 배려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힘 있는 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좀 생각해서라도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힘을 합쳐서 힘을 내셔가지고 좋은 나라, 맑고 깨끗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김기호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 일을 한 5년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예전만큼 그 벌이가 좀 시원찮다고 좀 걱정이 많으셨네요. 자, 손자도 무럭무럭 크는 모습 보면서 열심히 일하실 텐데 손자도 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지만 택시를 탔는데 좀 막히는 부분, 그리고 좀 외진 곳에 가게 되면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택시 기사님들한테.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영업인데 들어갈 때는 손님 이렇게 들여보내고 나올 때 좀 손님 태워서 나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고속고속 골목 가자고 하면서 미안해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미안해하셨어요. 괜찮은데 끝까지 다 모셔다 드리는 게 우리 임무다 하면서 고맙게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운전을 계속 하시니까 라이트 안 켜시는 분들, 그리고 좀 사양등 켜시는 분들에 대한 좀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양등 우리가 한 사람은 운전하는 사람은 밝게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은 좀 눈이 부셔가지고 잠시 실명 상태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꼼꼼하게 오늘 저녁에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기호님께는 수도권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노다우스의 Don't Speak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먼저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잠시 뒤 10시부터 대통령 탄핵심판 5차 공개 변론이 있을 예정인데요. 증인 신문을 위해서 최순실 씨가 조금 전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요. 지난 10일 3차 변론에서는 불출석한 바가 있죠. 그런데 오늘 5차 공개 변론에서는 최순실 씨가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 광고 듣고서 경기도 소식과 인천시 소식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기 좋은 1월입니다. 어떤 시작이라도 힘낼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선풍기는 돌다 말고 좌석은 딱딱하지만 낯선 여행자에게 말을 건네는 따뜻함이 넘치는 곳. 자의 삶의 여행 3등석 하니 묻습니다. 행복은 얼마일까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주파레우랑.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도사님, 올해 운세가 1월에 티볼리나 티볼리 에어를 사. 왜요? 차선을 알아서 지켜주는 엘카스와 위험할 때 스스로 멈춰주는 AEBS가 반값이거든. 와, 2017 티볼리 지금 당장 살래요. 1월 한 달간 현금 일시불시 쌍용 자동차 전 시장에서.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박성남 특별사법경찰단장과 연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역시 맡고 계신 보직처럼 목소리에 힘이 있으신데요. 자, 특별사법경찰단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저희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민생 침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 2009년 3월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총 92명의 인력으로 도민 생활하고 밀접한 식품위생이라든가 공중위생, 환경의학, 원산지, 청소년 보호 등 6개 분야에서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예.
이게 특별사법경찰단 하면은 경찰하고 뭐 다른 행정부서하고 좀 차이점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일반 경찰은 그 치안이나 강력범죄 위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저희는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분야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환경이라든가 식품위생 이 부분에 한 뭐 청소년 이런 부분에 그 저희들이 단속하고 수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일상 그 생활 시민들과 밀접한 분야 중에서 하나가 바로 먹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식품 가지고서 나쁜 짓 하면은 참 화가 나는 부분인데 예, 지난해 그 눈에 띄는 성과 중에서 식품범죄 소탕 작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저희가 계속 이제 그 식품 쪽에 수사를 하다 보니까 부정 불량식품을 그 제조하고 뭐 유통하는 그 범죄가 좀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좀 이 부정불량식품을 좀 뿌리 뽑자라는 그런 계획으로 지난해 그 6월부터 저희가 단속을 이제 기한 없이 배달 음식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된 내용입니다. 예. 어땠습니까? 결과가? 그래서 저희들이 한 1,400개업소를 이제 집중 단속을 했는데 1,448개업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한 적발률이 한 13.9%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원산지를 뭐 속여서 판다든가 아니면 유통기한이 뭐 경과된 그런 뭐 재료를 보관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한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한번 처음 이제 위반할 때나 어렵지 한번 이렇게 위반 행위를 하면은 또 한 번 위반 행위 할까? 또 할까?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그 위반업소들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이제 상황을 상당히 이제 우려를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12월 중에 그 재점검을 해서 이제 재점검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범이 이제 없도록 이제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재범을 없도록 해서 저희들이 단속에 걸렸던 한 1,100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범률이 좀 높았나요? 그 재점검을 했더니 한 16개소가 재적발이 됐으니까 이건 한 1.4% 되니까 한 99% 이상은 저희들이 이제 단속하고 홍보를 하니까 영업주들이 좀 바뀌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튼간 재범률이 상당히 낮아서 저 업주들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지난해 그 6월부터 기한 없이 그 단속을 실시한 것이 어느 정도 99% 정도의 그 재범률이 없었으니까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계속해서 올해도 이런 식품 관련 단속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예, 저희들도 뭐 지금 뭐 기한 없이 이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저희들이 이제 좀 그전에는 배달 음식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대형 음식점이라든가 뭐 기업형의 뭐 식품 제조해서 유통하는 그런 업소들을 위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 특별사법경찰단이 활동하는 모습을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볼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단속하실 때 좀 뭐 어려운 사항은 에피소드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환영은 안 하잖아요. 환영은 안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간 찾아가서 정중하게 저희들이 단속 내용을 알리고 단속을 진행하면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크게 마찰은 없고요. 실제로 근데 불법 행위에 대한 저희들이 지적이라든가 수사를 하게 되면 강력하게 항의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이런 내용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거칠게 항의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당부 말씀 한마디 하신다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 안전한 우리 먹거리를 조성하는데 좀 노력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도민들이 관심하고 협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무엇보다는 도민들이 적극적인 우리 제보를 좀 해주셔야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수사를 좀 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좀 만드는데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보는 어떻게 합니까? 제보는 저희들 인터넷에 저희도 홈페이지도 있고요.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편지를 하셔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 하시면은 네이버에 예를 들어서 저희 인터넷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라고 치시면은 거기에 특별히 제보할 수 있도록 다 장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보 방법이 다양하네요. 모쪼록 말씀해주신 것처럼 식품 음식 관련돼서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박성남 특별사법경찰단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 소식 들어보고 있습니다. 경인일보의 목동훈 기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목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천 도심의 그 중앙공원, 이 중앙공원이 그 문학경기장역하고 인천터미널역하고 예술회관역 거기 걸쳐 있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그 문학경기장에서 축구 경기 보려고 거기를 중앙공원을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중앙공원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다면서요? 설계가 시작된다는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인천에 오래 사신 분들은 중앙공원을 잘 아실 텐데요. 예. 중앙공원은 인천 남구 광교동과 남동구 구월동 관석동 등지를 지나는 길이 3.9km, 면적 35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근린공원입니다. 1992년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고 2005년까지 단계별로 9개 지구가 공원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예. 공원 조성 계획이 확정된 지 약 25년 만에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건데요. 인천시는 다음 달 중순 중앙공원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와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 리모델링은 중앙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데요. 인천시는 올 하반기까지 중앙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실시 설계를 마무리 짓고 시급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중앙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는데 왜 이곳을 활성화해야 할까요? 네, 중앙공원은 인천시청, 인천경찰청,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터미널 등 주요 도시시설과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인천의 대표적인 업무 상업지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도심의 허파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하지만 중앙공원 9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로 인해 섬처럼 고립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9개 지구 관리 주체 또한 인천대공원사업소,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남동구청 등 제각각이라서 통합적인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육교 설치 등을 통해 중앙공원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예, 리모델링이 완성이 된다면은 많은 분들이 찾는 또 하나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다음 소식 이어보죠. 인천시가 2006년 6월부터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서비스를 개선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천시는 장애인 콜택시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올해 5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오는 8월부터 즉시콜 시스템을 시범 운행합니다. 이 시스템은 장애인 콜택시 사용 시청이 접수되면 즉시 차량을 보내는 방식인데요. 예. 현재는 2시간 전에 예약해야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쾌적한 탑승 환경과 안전 운행을 위해 노후 차량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교체 대상은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를 갖춘 2006년, 2007년식 차량 30대입니다. 바우처 택시 운행 지역도
오는 3월부터 인천 전역과 인접도시로 확대됩니다. 바우처 택시는 영업을 하다가 장애인의 콜을 받으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인데요. 현재 인천 시내만 운행하는 바우처 택시는 3월부터 강화, 영종, 영흥 등 인천 도서 지역과 서울 강서구, 경기도 김포시, 시흥시, 부천시 등 인접 도시까지 운행하게 됩니다. 예, 장애인 콜택시하고 바우처 택시가 몇 대나 운영되는지요? 장애인 콜택시는 140대, 바우처 택시는 120대가 있고요. 장애인과 노약자 등 하루 평균 약 1200명의 교통약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교통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는데요. 인천 강화도와 서울에 있는 그 고속도로 노선이 정부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뭐 개발이라든지 교통 인프라 개선에 도움이 돼서 강화도 주민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강화 서울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강화도와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이 고속도로는 33.6km 구간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예. 현재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민간 제안이 접수돼 민자사업 적정성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심사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민자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 뭐 타당성이 되지 않으면 어쨌든 뭐 정부 재정 사업으로도 추진한다고 하니까 확정이 된 사항이니까 강화도 주민분들은 이 부분 좀 눈여겨 보신 다음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정부 계획에 반영된 인천 관련 노선 또 다른 게 있던데요. 네, 영동고속도로 서창분기점과 서울 외곽순환도로 장수나들목을 잇는 노선,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에서 신원 나들목 구간을 지화화하는 사업,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 석수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도 이번 정부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예. 이 가운데 서창 장수 고속도로 노선은 인천 대공원 앞길과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환경훼손과 도로 이용 유료화에 반대하는 여론을 극복하는 게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목동훈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The Sound of Silence인데요. 원래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명곡이죠. 근데 오늘은 디스터브드가 리메이크한 The Sound of Silence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